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은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시장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리거나 시장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은 코스닥 공시 가이드라인 시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부터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기업 탐방을 다녀온 회사의 중요한 투자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가입 100명에게는 저희가 첫 이벤트로 스타벅스 커피도 한 잔씩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켓 키워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켓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코스닥 시장 제약 바이오 기업의 포괄 공시 가이드라인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공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 위험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가이드라인은 2020년도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은 부실한 공시 사례가 있어서 수정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고 시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에 한정되어서 이 제도는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시에 대한 내용은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최초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당시에 공시 기준 및 항목을 잘 보시면 일단 임상시험, 품목 허가, 기술 도입이나 기술 이전 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크게는 5가지를 일단 구분을 해 놓았고요. 첫 번째로 임상시험에서 보시게 되면은 임상시험 계획 신청 및 결과, 임상시험의 중지라든지 의약품 등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조치, 그리고 임상시험 종료 및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보고서, 이러한 것들을 공시하도록 명시를 좀 해 놓았습니다. 품목 허가 같은 경우에도 품목 허가 신청 및 결과, 그리고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됐거나 또는 의약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무언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금지가 되었을 때 조치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공시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센싱 아웃, 기술 이전이나 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도 역시나 계약 체결을 하는 내용들을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에서는 명시해주고 있고요. 국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무언가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보유 기술에 대한 국책과제 선정될 당시, 이럴 때 역시나 공시하도록 명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특허권 취득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는 파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특허권을. 그렇게 계약에 체결될 경우에는 역시나 공시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시해야 될 부분들을 명시를 해 주었는데 이 제약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신약 개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이 되고 고도의 어떤 전문적 기술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산업의 특성상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었었고요. 기술 개발 또는 임상 시험, 품목 허가 등 단계별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개별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점, 이러한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해야 될 부분들을 명시를 해 주었던 건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공시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었고 이에 따라서
투자를 했던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서 수정 가이드라인을 다시 배포를 하였고 2022년 2월 7일부터 수정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코스닥에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수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핵심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수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임상시험 종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임상시험 종료 보고서를 공시를 했었는데 이제 수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시험이 종료된 내용은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냐면 보통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CRO 업체들로부터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통계값을 기재하도록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일상 시험이 마쳤을 경우에 그 통계적 데이터를 공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임상시험, 일상 성공 이런 식으로만 그냥 공시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지 못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CRO 업체로부터 받은 1차 평가 지표의 통계값 및 통계적 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 충실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통계적 데이터를 명시해가지고 이게 왜 임상이 일상 성공인지 또는 임상 일상이 뭐 실패인지 이러한 것들을 일반 투자자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샘플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은 대웅제약이 지난 2022년 1월 14일에 공시를 한 내용입니다. 당뇨병 치료제와 관련돼서 공시를 한 부분인데 여기 내용 중에 잘 보시게 되면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잘 보시면 위에 각각 마이너스 0.88% 플러스 0.11% 이런 수치들을 지금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통계적 데이터 값을 명시해줘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그래서 임상에 성공을 하였다라고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공시하라는 게 이번 수정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정된 사항은 품목 허가의 범위와 기술 이전 공시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시 대상인 의약품 기준에 대해서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수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약 후보 물질과 오리지널 신약 이외에도 대량 신약인지 바이오 시밀러 등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후보 물질이라든지 오리지널 신약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그 약품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볼 때 대량 신약이나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리지널 신약보다는 만들기가 또는 임상 시험을 함에 있어서 약간의 수월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치 평가에 있어서 조금 더 낮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시 대상의 의약품이 오리지널 신약인지 대량 신약인지 바이오 시밀러 제품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공시하라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술 이전 및 도입과 관련돼서 관련된 금액도 포괄 공시를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점입니다. 계약 금액에 따라서 매출액 또는 자기 자본의 10% 이상에 해당이 되거나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기업은 5%에 해당이 될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포괄 공시하도록 기준을 좀 마련을 해 두었고요.
기술 이전은 확정된 마일스톤, 로열티 등 수령 금액이 아무래도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약 상대방을 좀 숨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국적이라든지 설립 일자, 최근 사업 연도의 매출액 등 이러한 정보들도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수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시 내용은 지난 2022년 1월 12일에 ABL 바이오가 투자 판단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한 내용입니다. 라이센싱 아웃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총 기술 이전 금액이 1조 2,720억 원이 나왔고요. 계약금 및 단기 마일스톤이 1,440억 정도, 그리고 각각 계약금은 900억, 단기 마일스톤은 540억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받게 되는 기타 마일스톤이 1조 1280억 정도가 된다라고 명시해 두고 있고요. 로열티 매출도 순 매출액에 따라서 합의된 비율로 수령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마켓 키워드 시간으로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후스닥 기업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공시 가이드라인 시행되는 부분들, 이러한 게 어떻게 변경돼서 시행이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공시 내용을 해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신 다음에 개별 기업들, 특히나 제약 바이오 기업들 투자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다른 투자자분들보다는 좀 투자 위험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본인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정된 내용들을 잘 인지를 좀 하셨다가 대학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기업들이 가이드라인대로 제대로 공시를 좀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리스에서는 앞으로도 투자하기에 좋은 저평가된 기업들, 투자하기에 좋은 알찬 기업들 계속 소개를 드릴 거고요. 지금처럼 마켓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에 있으시면서 꼭 알아야 할 만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내용들 계속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